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들을 작심 비판하면서 당이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준석 징계 후폭풍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좀 짚어야겠습니다. 작심한 듯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이어간 모양새였습니다. 윤핵관이라든지 윤핵관 호소인이라든지 실명이 또 거론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본인의 이제 특기인 여론전을 비롯해 전면전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일단 2차 여론전을 지금 이제 예고하고 나선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2차 여론전은 좀 목표가 예. 가처분 신청을 인용되도록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결정 여부를 떠나서 그 너머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과연 그 너머는 뭔가 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어찌됐건 윤핵관 중심으로 좀 당권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열릴 차기 전당대회 때에는 아마도 이제 윤핵관 누군가가 이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 바다한데 그런 상태에서 윤핵관 지도부가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어제 상당히 여러 면에서 좀 밝힌 상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 당권 경쟁을 좀 예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뜻에서 어제 윤핵관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주장한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 지도부를 장악해서도 안 되고 예. 또 향후에 있을 다음 당대표는 어찌됐건 공천권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공천권에서도 손 떼라. 그리고 굳이 당신들 출마하려고 하면 험지로 나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나 다름이 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여론전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당장 가처분 신청 인용 너머를 보는 것이다. 그 너머에는 당권 장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관옥 소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태의 책임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에게 돌리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다. 예. 이런 거를 좀 밝히고 싶어서 어제 이제 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렸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쓰여진 그 의혹이 있거든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성상남 의혹이라는 것이 예. 사실은 시작인데 그것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얘기들이 명분을 얻어가는 측면은 있지만 본질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해다, 고물가다,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집권당의 당 대표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국민적 관심사는 전혀 없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집권당의 현주소다.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 17일 날 이제 심리가 있어서 더 여론전을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은 되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중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만 길게 봐서 정치를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잠재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의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좀 속 시원한 내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집권당의 당 대표로서 좀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좀 따가울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회견이 끝나고요. 당원 가입을 격려하는 글을 SNS에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당원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을 개설할 것이고 또 당의 혁신 방향과 관련한 책을 또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이 대표의 신당 창당론도 거론되는 와중에 이제 이틀 앞으로 이제 사흘입니까? 사흘 앞으로 다가온
법원 판단이 앞으로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예. 훨씬 더 이제 명분이 붙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령 그 인용 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마 물러설 생각이 별로 없을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뭐 그렇게 큰 타격도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어찌됐건 이건 법적 판단을 이제 받는 거고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은 향후에 여론전을 펼치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찌됐건 멀쩡히 있는 당 대표를 흔들어서 예. 뭐 과도한 징계를 내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부를 좀 무력화시키고 사실은 이제 좀 정상적인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비대위까지 만들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본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제 2차 여론전을 이제 벌인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목표는 당권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1년의 지역 행보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것도 이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거죠. 지역 돌아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뭐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도 본인에 대한 지지도가 의외로 높게 나오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당원 가입도 더 시키고 해서 이제 당을 명실상부하게 지금 당권을 장악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당을 접수하는 방안 그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제 그 기자회견은 그거를 사실은 이제 선포한 거다. 예. 일종의 이제 전쟁 선포를 한 거죠. 인핵관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17일에 있을 이제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딱히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차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슈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안을 정치 이슈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상납 의혹이라는 이슈는 거의 묻혀버리고 예. 결국엔 본인은 정치적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외화되면서 명분을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집권당에게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저렇게 본인의 일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다른 어떤 당 중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은 국정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정부나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영향력이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거기에 어떤 이 징계 절차의 어떤 적법성, 적절성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나 당이나 뭐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에 막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데 결국에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이걸 마구 부풀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면 뭐 예컨대 유승민 뭐 이준석의 신당을 만들면 더 지지한다. 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여권에서의 어떤 보수 세력 속에서의 정치적 잠재력을 키움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지금의 여권의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윤석 대표는 그 과정, 절차의 어떤 부적절성의 문제는 또 따로 지적을 하고 과정의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짚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로남불의 어떤 전형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또 이 본인의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엔 더 일파만파 커지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 자체가 사실 존립근거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도 본인이 좀 생각을 하고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 집권당 대표로서의 역할이다. 어떤 식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도 아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거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다가 당원 신청하라 뭐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을 본인이 계속해서 접수하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지만 나는 나가서도 당을 만들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나한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부풀림으로 해가지고 정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지금 하는 것이고 이런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내 분위기가 참 뒤숭숭합니다. 지금 뭐 홍준표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제 실명으로 언급된 이철규 의원들도 맹공에 나섰고요. 이 대표는 도대체 다들 뭐에 씌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이번 사안이 전국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뭐 일단 이제 국민의힘의 향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부 사정은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면전을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현재 비대위로 이제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지금 윤핵관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이제 여전할 것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비대위도 결국 윤핵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아마 비대위하고도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찌됐건 윤핵관인 거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야말로 남은 것은 이렇게 보면 싸울 일만 남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당내 상황이 그럼 쉽게 정리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뭐 이 당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안정화된다라든가 양측이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또는 빅딜을 해서 뭔가 이렇게 중재안을 찾아 나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럴 그 기회가 전혀 없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위 결정부터 해서 비대위로 넘어가는 이 과정, 또 그 윤리위 징계 결정 나오기 전 몇몇 시점에서 사실은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하고 좀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윤핵관들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완전히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이 길 말고는 지금 달리 갈 길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외통수로 몰려버린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준석 대표도 뭐 늘 강경 발언 일변도로 지금 해왔고 특히 1차 여론전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 나오기 전에 본인의 무죄를 이제 항명하는 그런 여론전을 벌일 때도 상당히 사실은 공격을 좀 많이 했어요. 과도하게. 그러면서 서로 좀 감정이 많이 좀 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에 더해서 감정적인 부분까지 지금 완전히 서로 그 멀어진 상태여서 이게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게 봉합될 조건이 아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측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번 총선 공천 때 아마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임박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심이 어디 있냐 이 논란부터 시작해서 인적 쇄신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때 이제 갈등이 폭발을 할 텐데 그때 상황을 지금 벌써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가능하면 차기 전당대회 때 본인 또는 이제 비윤계 아무개로 하여금 이제 당권을 주게 한다. 그리고 이제 당원 구성 면에서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진입해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세력 구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보자.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마 극에 달할 시점은 역시 다음번 총선 직전이 되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서로 갈등이 상승 기조를 걷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면 봉합은 물 건너 갔다. 뭐 비대위도 사실상 윤핵관 비대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까지 이제 윤핵관 대 비윤계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김 소장께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그렇죠. 혼란과 분열의 연속이 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당은 분열, 혼란, 야당은 구심력을 확보해가는 8.28 이제 전대를 가져가면서 지금 전대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승세를 굳히고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되면은 이제 구심력이 전대 이후에 확실히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 분열된 갈등하는 혼선에 몰려 있는 여당과 구심력을 확보한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특히나 이제 비대위가 이런 비대위는 어떻게 보면 관리형 비대위예요. 왜냐하면 차기 전대가 곧바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없다 막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차기 지도부가 공천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 대한 기대들 또는 뭐 거기에 관심이 지금 비대위의 어떤 역량, 역할, 강력함 뭐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위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여권 인사들은 사실은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약체 비대위에다가 지금 윤핵관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 밖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나 권한이 한정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6개월이면 6개월 뭐 어느 정도의 권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지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이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네네.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이 사실 성향도 굉장히 온건파에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난관을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서 뚫고 갈 수 있겠느냐. 여기 상당히 어려운 이제 것들이 외부에 내부에 다 네네. 격격히 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중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28 민주당 전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민주당은 빠르게 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공산이 있고 그런 과정이 되면 굉장히 크게 대비되는 장면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야당은 상승세를 타서 결국 전국의 주도권은 이제 야당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있었던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국민의힘 당 지지율 자체에는 확실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뭐 국민의힘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지금 많이 하락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제가 보건대는 일단 비대위 구성 자체가 혁신형이 아니고 관리형이다 보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새 지도부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새 지도부의 뭐 적합도 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새로운 이제 리더십이 생기게 되면 당장은 일단 단결을 하겠죠. 그런데다가 뭐 사실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민주당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향후에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은 비대위를 그래도 혁신형 비대위로 만들었어야 했다라고 보는데 그 점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일단은 패착이다. 그리고 어찌됐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당정대 모두의 전면적인 쇄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그 당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감동을 주기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향후에도
좀 그렇게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안은 민주당이 결집을 좀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원장 모레 16일을 비대위 출범 목표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당장 좀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비대위가 과연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셨는데 김관옥 소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진짜 배타적 정권을 부여받으면 몰라도 그리고 한정된 뭐 6개월이면 6개월 그동안은 내가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은 혁신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은 그렇겠지만 사실 차기 주자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언제 이제 조기 전대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늦추는 것이 본인에게 정책 계산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대를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사실 이게 관리형이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대 치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다가 전국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구심력을 다시 찾아오는 당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를 수행한다 그러면 지금 저 비대위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전권을 주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만 만들어지면 뭐든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책임을 돌리는 거고 지금 어떻게 차기 전대에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나는 전대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경으로는 나중에 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국 주도권 잡아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로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차기에 나가시는 분들부터 다 힘을 모아야만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쉽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좀 고심이 깊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해야 그나마 좀 당이 수습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원하는 사람과 아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윤핵관들이 원하는 인선과 주호영 그 위원장이 원하는 인선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호영 위원장은 그래도 본인이 오랫동안 이 비대위원장직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떤 혁신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 개선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걸 윤핵관들이 원하겠는가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철저히 관리형 비대위로 가져가길 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그 위원을 많이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핵관들로서는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내부의 위원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윤핵관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자 할 것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국민 좀 여론도 살펴야 되니까 윤핵관들을 좀 배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미묘하게 그런 그 갈등들이 벌써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주호영 위원장이 강하게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은 윤핵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뭐 예측입니다만 이제 주호영 위원장과 윤핵관 사이 어떤 접점을 좀 찾아야 한다. 주호영 위원장이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좀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뭐 혁신을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지금 혁신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혁신형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거셨다면 정말로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강한 좀 어떻게 보면 당권에 대한 장악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그게 쉽지 않다 하는 예. 겁니다. 조건상으로 볼 때. 혁신형이라는 이름값을 좀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권으로 향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좀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또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 모두 이제 오늘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김관호 소장님의 예상을 좀 들어볼까요? 큰 이변은 없을 것 이변이 같다는 없을 생각이에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권리당원에 대한 의한 투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약간의 조직표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표 성격에서도 75%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지금 대선을 치르고 어떻게 보면 인지도라든가 뭐 이 대중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차 이제 국민 여론조사지만 여기에는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만큼 이제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구심력이 필요하거든요.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대여투쟁이라든가 뭔가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높은 지지율에 깔려 있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97그룹이라고 이제 두 분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딱히 그냥 뭐 국민들이 내가 저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유를 네.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둘이 단일화하면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막연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뭐 지금 나온 결과를 본다면 두 분이 합쳐도 전혀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이렇다면은 단일화라는 변수도 아예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지지를 하고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에게 힘을 더 실어줘서 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의 성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8월 28일까지 오늘 이제 1차 국민 여론조사까지 결과가 이변 없이 나온다 그러면 8월 28일까지 거의 일사천리로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김 소장께서는 이제 97주자들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큰 매력 어필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금 뭐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대표 후보들도 그렇고 이름만 나오지 그 후보들이 내놓는 뭐 아젠다라든가 네. 정책이라든가 뭐 이슈라든가 그게 지금 각인된 게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 선거 캠페인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청권의 투표도 무난하게 어대명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런 정도로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래도 나름 좀 당내에서 뭐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격이 지금 돼버린 거고요. 지금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당분간은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까지는 일단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잠깐 여쭤보자면 윤 대통령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전후로 대통령실 쇄신론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쇄신 요구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정무, 홍보 라인이 재정비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폭 그리고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대상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은 역시 인사 문제였는데 과연 이번에 대통령실 그 인사 라인도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보건대는 인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걸 할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포지션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설령 잘못한 일이 개인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뒷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비서실장도 결국은 그 윤핵관들이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으로 또다시 앉히지 않겠냐. 내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대기 실장으로 그냥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또 다른 악재를 지금 이제 예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관옥 소장님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거론하고 있는 교체 대상이 정무수석 또는 뭐 홍보 라인 뭐 이런데
사실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야 창구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이런 데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인사랑 그다음에 고압적인 태도, 독선적인 태도, 그리고 정책의 혼선, 내용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총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두 사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결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인사 문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가 인사검증팀을 가져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그래서 가져갔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것도 무리한 이제 이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던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검수완박 해가지고 가져간 그런 어떤 수사권에 관해서도 또 시행령으로 또 검찰이 가져가려고 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이제 권한을 확장하려고 하는 법무부 검찰의 문제가 이게 뭔가 안 되면 뭔가 문제를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렇게 또 조치로 사후적인 어떤 개선책으로 그게 나오면 몰라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가져가 놓고 지금 인사 문제는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전반적인 인적 쇄신이 없는 한은 사실 국민들이 기대를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말씀 중에 참 쇄신, 혁신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